안녕하세요. 4월 2일 한놈만 팬다 원픽 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 바닥이 어딥니까? 지하실은 또 어딜까요? 또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그죠? 상승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의문이죠. 시장의 하락을 이겨낼 재료는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67억으로 전년비 흑자 전환됐다는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 이제 업황 부진으로 하락하는 인테리어 관련 실적, 또 2차전지 사업으로 매출액 상승 기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동아기업을 판단을 하고 이 동아기업에 대해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동아기업 같은 경우 회사채 수요가 사실상 제로라는 기사가 떴죠.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기존에 있는 본인들이 회사채 발행했던 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다시 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두 건의 기존 회사채를 청환할 계획이었는데 청환에 필요한 돈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채권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업체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어나는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동아기업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번 돈으로는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그렇죠? 지금의 동아기업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고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아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 배터리 전해 공장을 완공하고 함으로 인해서 동아기업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게 2월 20일부터, 그러니까 2월 말경이죠. 말경에서 그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 한번 시장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쏟아졌다가 죄다 다시 주저앉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동아기업이 이 배터리 전해 공장 완공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동아기업 엔캠 자이글드 2차전지 업체가 일제히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2차전지가 지금 어쨌든 지간 고점을 찍고 나서 모든 업체들이 다 폭락을 해서 오히려 바닥이 어디냐, 지하실이 어디냐, 그 밑에 뭐 또 땅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중에 그럼 이 2차전지 사업이라는 게 완전히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2차전지는 무궁무진해요. 이 활용성이. 그죠? 로봇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의 최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거기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 또 뭐 뉴럴링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업체가 지금처럼 계속 폭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전기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에. 하지만 이 쓰임새는 이 전기차의 몇백 배가 될 겁니다. 몇백 배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전기차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고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또 다른 배터리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라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뭐 개발을 하고 있는 LG에서 개발한 46 시리즈 또 SDI에서 지금 이번에 개발했죠. 46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ESS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로
그 사업을 수주했고요. 대규모 저장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외적인 부분, 다른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확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LG 엔솔 같은 경우 1조 원 규모의 ESS를 수주했는데 미국 진출 대만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LG 엔솔이 GM 합작 얼티엄 셀즈 3공장을 3조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캐즘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극복을 돌파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을 쓰고 있어요. LG 에너솔루션에서.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은 올해부터 리밸런싱 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이어오고 있고요. 기존 단독 공장 내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로의 전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전기차로 2차 전지를 전기차하고만 연결시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요 답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과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2차 전지 시장은 사실은 전기차 외에 다른 분야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100배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다만 그 2차 전지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떤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업체들, 그 업체들은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물론 바닥에서 약간의 반등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 외에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쪽에서 있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개미 무덤을 안고 이 부분을 과연 움직여 줄까요? 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움직이는 하나의 그 비교 섹터군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섹터군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화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국내 첫 46파이 배터리를 양산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용량이 6배나 향상되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뭐 전고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죠. 또 삼성 SDI가 원통형 전고체 기술로 초격차 기술을 달성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 굳힐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 시장은 2차 전지 시장은 점차 변도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 또는 전고체, 그렇죠? 또 신규 배터리 배 공장, 그리고 이 부분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또 여러 분야로 AI에 필요한 여러 분야로 이 부분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이미 늦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시작이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또 지하실, 땅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가격적으로 있는 메리트의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힌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힌트는 차트에서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조금 더 마지막까지 보시면 보시는 대로 금양이 상패 위기 여파에 처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그 모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불신이 극을 달았습니다.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뭐 시장의 관심이라든가 자금이 투여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없죠. 없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더 거듭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대형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업체들이 3회 위기 여파에 들어섰다는 기사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는 완전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로 살펴보시면 이게 동화기업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월 말쯤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얘가 동화기업만 이런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니라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업체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상승에 속했던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동화기업도 있을 수 있겠고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근데 그런 업체들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똑같이 다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움직임,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차전지 시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미국 시장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서 투자의 주체들이 몰릴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시장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시장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시장이 이제 바닥에 온 걸로 보여요. 금양 파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부터 유럽에서 뭐 노스볼트가 파산했고 이미 그쵸? 그렇다 그러면 이미 업체들의 파산이 있다는 건 업황이 완전히 끝난 거고 바닥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차 전지의 쓰임새는 전기차로의 쓰임새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이에요. 조그만 부분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언젠가 다시 돌아갈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군들이 움직일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요 시기에 다 상승했던 각 종목들 그 종목들을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눌린 과정에서 매수해 갈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9,575원이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시장의 여파로 반등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말고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750원 또 7,930원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의 동화기업을 봐서는 절대로 못 사요. 살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요 구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는 시나리오는 2차 전지주는 다시 한번 굉장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의 핵심 테마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뭐 내용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금양 파산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아주 극도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반등의 주체는 조만간 전고체라든가 또 2차 전지 그 새로운 형태죠. ESS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시기에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눌림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기업으로만 본다면 9,575원은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8,750원도 왔고 지금 7,930원도 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 9,570원에 매수를 하고 8,750원에 예의를 하고 7,930원에 매수 대기 중이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요 모았던 부분들이 이 9,570원을 5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지지한 형태를 보여주면 아주 대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두울 때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기술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배터리로 공급을 하죠. 배터리로.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 건지 어떤 것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고사양의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될 거예요. AI라든가, 그죠? 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구간 아닙니까? 그럼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뉴럴링크라고 해서 뇌 칩을 심는 단계로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뇌 칩을 심으려면 그게 활동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큰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취매에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선취매의 개념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힘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9,575원은 언제라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해진 위치에서 제대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서 지속 매수를 해나간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21서 20주봉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강한봉으로. 근데 이 라인에서 내려오다가 지지를 못하고 돌파를 여기서 지지 후에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다시 붕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다시 돌파를 할 수 있고 돌파를 해서 20주봉을 지지만 해주면 다음에 60주봉까지는 쉽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잘만 매수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 받고 시작한 부분이 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넓게 볼까요? 넓게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잠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여기 보시면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서 반등 준축했습니다. 다시 저점을 깨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죠. 주목해 봐야 될 게 보시다시피 이 거래 대금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단 뭐 동아기업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2월달 또 그런 움직임에 2월달부터 들어왔던 이런 움직임에 요 라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금이 들어왔고 관심이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칭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거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큰 힘을 가진 세력들이 이미 잠복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간을 떨구는 과정으로 사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다시 장기평을 붕괴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 라인에서 바닥을 제대로 잡아주고 버텨준다 그러면 재차 돌파와 함께 이 라인을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제는 지지와 함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꼭 동아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때 움직였던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히어로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옥석이 또 가려지겠지만 동아기업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회사채 발행을 해도 뭐 수요가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사채 기업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유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지금 자금을 충당해야 될 과정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2차 전지는 앞으로 향후 더 큰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그게 전기차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기차 부분이 아닐 거라는 것과 첫 번째 전기차 부분은 아닐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업체를 가져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체들 많잖아요. 금양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죠? 그 외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 이 2차 전지 열풍을 불었던 종목들. 이 종목들 위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들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흐름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이 군들을 우리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히 바라본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가에 잘 매수를 해놓으면 향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리는데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동참을 하신다면 이 시나리오의 내용대로 이런 라인을 잘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고 꾹 한번 들고 가보는 거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고 올라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꼭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움직여야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